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는 아폴론을 기리는 타르겔리아고 하는 축제가 있었다. 매해 5월 열리는 이 축제의 첫째 날에는 선택된 두 사람을 뽑아 폴리스 밖으로 쫓아냈고, 둘째 날에는 아폴론에게 첫 수확한 여러 곡식과 과일을 담은 냄비인 타르겔로스를 봉헌하고 과일과 빵, 양모 따위로 장식한 올리브 가지 에이레시오네를 집집마다 운반하는 의식이 있었다. 첫째 날은 부정한 것을 몰아내고 둘째 날은 좋은 것을 들여오는 양분된 구조의 축제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첫째 날에 두 사람을 뽑아 폴리스에서 쫓아내는 부분이다. 고대 저자들에 따르면 한 사람은 남성들을 대표하고 목에 검은 무화과를, 한 사람은 여성들을 대표하여 목에 하얀 무화과를 걸고 아마도돌 팔매질을 당하며 도시 밖으로 쫓겨났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이 추방당했을까?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아테네의 천한 출신이며 쓸모없는 자나 천박하고 본래부터 학대받은 자들이 선택되었다. 이 타르겔리아 축제는 아테네 외에도 이오니아 지역에서도 행해졌다. 이오니아의 폴리스 콜로폰에서도 가장 추악하게 생긴 자를 뽑아 무화과와 케이크, 치즈를 주고 무화과 가지나 해총나무 가지로 성기를 때려 추방하는 관행이 있었다. 12세기의 비잔틴 학자 체체스는 이 추방자들을 불태우고 재를 바다에서 뿌렸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학자들은 이런 인신공양설에 부정적이며 돌팔매질로 도시 밖으로 쫓겨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대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에서는 이런 비슷한 추방 의식이 있었다. 압데라에서는 돈으로 매수된 노예가 풍성한 식사를 제공받은 후 쫓겨났고, 마실리아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1년간 폴리스의 후원으로 후하게 대접받은 뒤 쫓겨났다. 대체로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들, 노예거나 가난한 사람, 추악하고 신체적으로 혐오스럽거나 기형이 있는 사람 및 범죄자 등 이 한동안 잘 대우받은 후 추방되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들을 파르마코스라고 불렸다. 이와 비슷한 의식은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구약 레위기에 기록된 속죄일의 의식일 것이다. 아론은 그 수점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는데, 제비 하나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제비는 아자젤을 위한 것이다. 아자젤을 위한 제비가 뽑힌 수점소는 산채로 주님 앞에 세워두었다가 그 위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고 광야로 아자젤에게 보낸다. 아론은 살려둔 그 수점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 곧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여 그것들을 그 염소 머리에 씌우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낸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를 불모지로 날아간다. 이렇게 그 수점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집단에 닥친 재앙이나 악을 몰아내기 위해 특정한 인간 혹은 동물이 선택되어 집단에서 추방당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의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발성을 강조하였다. 당연히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맡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대개는 금전이나 음식 제공을 통해 자발성을 가장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신화에서는 자발성을 가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희생양을 테마로 한 신화에서 희생양은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선택된다. 또한 이 같은 신화에서의 자발적 희생양은 대부분 신체적으로 완벽한 청년, 아름답고 고귀한 출신의 처녀, 그리고 왕이다. 아테네를 정화하기 위해 인간의 피가 필요할 때 자원했던 잘생긴 청년 크라티누스, 폴리스를 위해 희생한 에렉테우스의 세 딸, 레오스의 딸 테오페, 낙소스를 구한 폴리크리테, 아테네를 구한 아테네 왕 코드로스 등이 예시가 될 수 있겠다. 이는 우리가 보아온 역사적 사례, 노예거나 가난한 사람, 추악하고 신체적으로 혐오스럽거나 기형이 있는 사람 및 범죄자 등과는 정반대이다. 신화에서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물들이 희생되는 반면 현실에서는 가장 형편없고 쓸모없는 인물들이 추방된다. 이는 희생양 이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가치 있는 인물의 자발적 희생은 희생양 메커니즘의 이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어떻게든 메워져야 했다. 따라서 파르마코스는 항상 매우 중요한 인물로 대우받았다. 마실리아에서는 그가 1년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았고, 이는 보통 매우 중요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대우였다. 이후 그는 성스러운 옷을 입고 도시에서 추방되었다.
압데라에서는 그가 훌륭한 만찬을 대접받은 후 추방되었다. 아테네에서도 희생양은 국가의 보호를 받았고 충분한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종국에는 훌륭한 옷을 입은 채로 도시에서 쫓겨났다. 같은 이유에서 이스라엘의 희생양 의식에 사용되는 염소도 번식의 의미에서 별 가치가 없는 수점소를 성별하여 사용하였고, 히타이트 역시 가치 없는 수점소를 값진 장식물로 치장하고 잘 차려입은 여인들을 통해 나라 밖으로 추방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의 희생양인 파르마코스의 어원이 약이자 동 모두를 뜻하는 파르마콘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배제됨으로써 집단을 구원하는 선하고 가치 있는 약이다. 그러나 동시에 강제로라도 배제되지 않으면 폴리스의 재앙을 몰고 오는 악한 독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기괴해 보이는 고대 그리스의 희생양 의식의 이면에는 사회적 안정이라는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식에서 사용된 희생양은 신화 속에서는 고귀한 자들의 자발적 희생으로 이상화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사회 하층민들이 냉혹한 배제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희생양 의식은 단순히 과거의 신화적이거나 종교적인 유물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이는 불안과 폭력을 적절한 대상으로 전가함으로써 집단을 안정시키는 인간 사회의 오랜 메커니즘이다.